자, 새벽에 리버풀 대 브라이튼 경기가 있었습니다. 직접 중계를 하셨죠? 네. 일단 그건 있어요. 우리가 토트넘과 브라이튼전 얘기를 했을 때도 브라이튼이 성적은 비록 밑에 있지만 경기 내용이나 경기 플레이하는 걸 보면 굉장히 상당히 까다로운 팀이다. 요즘 4경기 무실점이에요. 예. 그게 저는 포터 감독이 전반기 때 정말 좋은 경기력을 발휘하고 점유율을 위해서 1차 압박을 했지만 압박이 풀린 다음에 뒤에 간격이 너무 벌어져 있다 보니까 실점을 많이 내주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포터 감독이 내려설 때 내려설 줄 알고 은근 실리적으로 운영하는 식으로 약간 전술을 바꿨거든요. 그러자 지금 4경기 무실점 딱 나와버리니까 맞아요. 브라이튼이 지금 상승세를 탔고 전반기 때 팀과는 확실히 다른 팀이 됐다고 보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팀이 경기력을 본다면 강등권 근처에서 놀 경기력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선수들 면면도 그렇고. 근데 성적이 거기기 때문에 포터도 일단 올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마 조금 더 본인이 생각을 유연하게 바꾼 것 같은데 문제는 아무리 브라이튼이 뭐 좋은 경기를 펼친다고 하더라도 리버풀은 리버풀인데 안필드에서 0대1로 졌습니다. 안필드 리그 경기 3경기 무득점입니다. 1984년 이후로 처음이래요. 리그 3경기. 나도 태어나기 전이야. 아, 그러네요. 84년이면. 네. 홈경기 무득점 3경기는 이게 참 의미심장한 일인데 안필드에서 좋지 않은 기록을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좀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포워드들이 너무 좀 아쉬워요. 네.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저는 스쿼드에 어느 정도 변화는 필요하다. 이 얘기가 오늘 돼요. 전반적인 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라인업에서 알리송이 질병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이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좀 안 좋았대요. 코로나는 아니고 그냥 감기 몸살 정도로 사람마다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컨디션이 좀 안 좋을 수 있죠. 그렇게 좀 상황이 간주가 되고 센터백은 그대로 필립스와 핸더슨 이 조합을 해놨는데 벤 데이비스는 벤치에 있었고요. 카박은 관중석에서 경기를 했습니다. 맨시티전부터 어쩌면 카박은 뛸 수 있다고 하고요. 밀너가 3경기 연속 선발이에요. 86년생 종윤형보다 1살 더 동생이에요. 네, 그렇게 안 보입니다만. 사실 그것도 믿기지 않는데. 한참 형님 같거든요. 여기 이러니까. 그렇죠. 저도 사실 가끔 밀너가 83년생이었나 이렇게 헷갈릴 때가 그래. 있는데. 외모는 한 8이 되나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86년생. 너는 왜 요즘 나이 찾고 있어? 그래요? 많이 젊어지고 있어요. 90년생 느낌인가 이제? 92? 네, 92, 93 정도까지 왔어요. 많이 단축됐다. 뭐 잘하면 이제 손흥민 선수 친구 정도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형이 봤을 때는 60년생이었잖아요. 그렇지. 나는 무조건 내가 봤을 때 나보다 형 같지는 않고 내 동년배 정도 되나 보다. 그 정도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채팅창에서 저 친구가 최연소 해설위원이라고 몇 살인데 최연소예요? 그럼 20대 후반 이런가 그랬더니 21살인가래요. 그래서 돌았네. 존나 선 넘네 생각했죠. 많이 단축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밀너가 3경기 연속 선발인데 아무리 86년생에 아직 나이가 종윤형보다 동생이라 그래도 사실 선수로서 굉장히 많이 나이거든요. 그럼요. 3경기 연속 선발 뛰기에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체력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죠. 게다가 주중주말 주중이니까. 그리고 클럽 감독이 이제 준비한 전술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리버풀이 최근에 제가 잘 나갔다기보다는 2경기 잠깐 반짝했던 이유는 다이아몬드 사사이를 썼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보면은 클럽은 최근에 다이아몬드 사사이와 4-2-2-2로 오가는 전술을 운용하면서 하프 스페이스 활용에 확실히 주안점을 두고 있거든요. 브라이튼전에는 백스리가 브라이튼을 항상 출격을 시키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사사이를 써서 투톱을 내세웠을 때 투톱이 백스리에게 고립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버풀의 클롭 감독은 일부러 투톱이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 투톱을 좌우 따라서 굉장히 넓게 배치를 시켜놨어요. 아예 윙어처럼 벌리게끔 이렇게 배치를 시켜놓았고 반대로 풀백은 오버래핑을 해서 넓게 벌어져 있는 투톱과 측면 연기를 나가는 식으로 측면에 숫자 싸움을 걸었습니다. 상대 수비를 좀 최대한 열어놓고 그 공간을 활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꽤 좋았던 거는 브라이튼이 5-3-2 전술을 쓰다 보니까 윙어가 없는 전술 은 기본적으로 측면 수비를 할 때 윙백만 서서 수적 열세 놓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클롭 감독은 일부러 풀백이랑 투톱을 계속 측면 쪽에 같이 배치를 시켜서 수적 우위를 점하려 했던 의도였고 여기서 풀백들이 올라갔을 때는 윙포워드들이 하프 스페이스로 안쪽으로 좁혀서 침투하고 아니면 미드필드에 있는 밀너와 피르미누가 4-2-2-2 형태의 공미처럼 올라가거든요. 이 둘이 하프 스페이스로 뛰어들어가는 형태로 침투를 기대했던 전술이었다. 조금 별개의 얘기입니다만 한때 역발 윙어를 양쪽에 두고 직접 박스 안쪽으로 침투해서 득점으로 마무리하는 스타일의 전술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대다수의 팀들이 그렇게 많이 썼었는데 요즘 보면 그 밀집 수비를 파괴하기 위해서 상대 수비를 벌리는 용도로 정발 윙어를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펩도 그렇고 그리고 투헬도 생각해보면 오른쪽 오도이를 깊게 사이드로 벌려놓는 게 결국엔 그걸 벌리겠다는 건데 진짜 전술이 돌고 돈다는 생각은 듭니다. 트렌드가 진짜 돌고 도나 봐요. 패션처럼. 그래. 보면은 펩 가르디올라도 전반기 때
반대발 윙어로 폭을 넓히려다가 실패했는데 그 정발 윙어를 배치해서 폭을 넓힌 뒤로 지금 상승세거든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나는 페베 맨시티가 가장 강력했을 때는 좌산의 우우 스털링이었어요. 그 정발 윙어거든. 그래야 옆이 벌어져. 네. 네. 그래서 아마 클롭 감독도 왼쪽 윙으로 샤키리를 배치한 게 물론 이제 투톱이었지만 전술적으로 넓게 벌어졌으니까 왼쪽 윙 같았거든요. 샤키리가 정발으로 배치가 된 거는 아마 그 효과를 좀 노리고 싶어서가 아니었을까. 근데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버풀이 부진했던 이유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전술 컨셉은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근데 선수들의 이제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첫 번째로 하프 스페이스 활용에 실패했습니다. 브라이튼이 물론 5-3-2 전술로 중앙 미드필드를 확 내려서 틀어 막은 거지. 네, 하프 스페이스를 잘 막은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리버풀로 봤을 때 일단 샤키리 볼 받으러 내려오고 패스로 풀어나가는 건 잘하는 선수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침투를 적극적으로 가져가는 선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기만 할 뿐이지 위쪽으로 다시 침투를 해야 할 때 그러지 못하니까 의외로 공간을 좁게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샤키리가 그걸 못해주다 보니까 좀 소극적으로 왼쪽 하프 스페이스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었고 무엇보다 이 선수는 결국은 오른쪽인가 봐요. 왼쪽으로 가니까 왜 이렇게 어색한지 모르겠어.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반대발 자리에 서서 전방을 바라보면서 플레이할 때 편안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샤키리는 오히려 지금 정발로 배치됐을 때 좀 어색한 느낌이었고요. 페르미노는 이따가 더 깊이 얘기를 하겠지만 하프 스페이스 침투하라고 맡겨놨는데 이 정도면은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노동 태도에 문제가 있어야 돼. 이 정도면 진짜. 노동 태도는 뭐냐? 네, 그냥 침투를 가져가라고 배치를 하는데 침투를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어색하거나 이게 잘 안 되는 거지. 그런 수도 있겠죠. 근데 피르미노는 그래도 전술적으로 이 다이아몬드의 사사이니까 본인이 쓰던 제로톱 역할에 거의 비슷하거든요. 가짜 공격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가짜가 돼서 돌아가기 때문에 피르미노도 그냥 가짜. 진짜 가짜가 돼서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었고 두 번째로 이제 부진했던 이유는 세트피스의 위력이 상실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반다이크가 없어서가 가장 크다고 봐야죠. 가장 크죠. 단적으로 지난 시즌 안필드에서 열렸던 브라이튼전은 리버풀이 마찬가지로 좀 고전했었고 그날 알리송 퇴장도 나왔지만 안 풀린다 싶을 때 반다이크가 세트피스에서 2골인가를 넣어서 경기를 결국 뒤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세트피스는 지난 시즌의 리버풀이 사실 경기력으로 상대를 90분 내내 압도했던 경기들이 많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중요할 때 한 방 한 방을 터뜨렸는데 그때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게 의외로 세트피스입니다. 그래서 반다이크를 활용한 세트피스가 하필 반다이크가 나가고 나서부터는 아예 세트피스의 위력이 상실해버리니까 상대가 밀집 수비를 섰을 때 내세울 수 있는 무기가 하나 더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답답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고요. 세 번째는 오른쪽이 이제 슬슬 리버풀이 맞아떨어지고 있거든요. 아놀드가 약간 다시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아놀드가 올라오게끔 한 게 티아고 알칸타라의 전진 배치. 티아고 알칸타라가 오른쪽으로 약간 빠져서 전진이 되니까 전진 운반 연계를 티아고가 도맡거든요. 그래서 아놀드가 자신있게 드리블보다는 침투에 집중하게 되니까 좀 더 살아나게 됐고 이게 살라가 웨스트햄전에 살아난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반대. 오른쪽에 살아나니까 왼쪽에 지금 죽고 있습니다. 왼쪽은 일단 첫 번째로 로버슨이 지쳤어요. 누구도 뭐라 못합니다. 지쳐도 돼. 지쳐도 되는 게 아니라 지칠만도 해. 하죠. 그리고 이날 포터 감독이 솔리마치를 오른쪽 윙백으로 세워서 대인방어를 걸어버렸는데 이게 전술적으로 대단한 승부수가 됐거든요. 로버슨이 상당히 막혔던 경기였고 밀너가 그렇다고 왼쪽에서 뭔가를 하자니 너무 지친 데다가 나이도 있고 어렵고 그러니까 밀너가 사실 그 부분에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를 쭉 종합해보면 좌우 밸런스가 안 맞았고 침투를 해야 되는 공격수가 부진하고 이러면 경기가 안 풀리죠. 그렇죠. 컨셉은 좋았으나 중요하게 좌우를 벌려놓고 침투해서 공격을 하려고 그랬는데 한쪽은 무너지고 침투는 안 되고 그럼 결국에 준비한 것 중에 절반 이상이 안 된 거 아니야. 그렇죠. 아예 구현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고 그리고 네 번째는 베이날둠입니다. 베이날둠도 조금 더 뒤에 탈곡기로 아예 언급을 할 텐데 시야가 좋아요. 이 선수. 볼을 굉장히 많이 끕니다. 얘 때문에 템포를 놓친 게 꽤 많았어요. 베이날둠이 계속 볼을 잡아먹으니까 템포가 계속 늦어지고 옆에 티아고 알칸타라 막 환장하고 막 이런 게 있었고 다섯 번째는 후반전에 교체 자원으로 나온 선수가 오리기와 체인벌린입니다. 답이 없죠. 커티스 존스는 예외로 둘게요. 어차피 어린 재능이니까 아직 기대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오리기와 체인벌린을 넣어서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경기력이 떨어지면 떨어졌죠.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이 리버풀을 이제 부진하게 만들었던 이유였습니다. 자, 그럼 아까 얘기했던 선수들 중에서 몇 가지 포인트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밀너를 원망하기는 좀 그래요. 아니죠. 그럼 결국에 미드필더 쪽에서 바이널둠, 그 다음에 공격 쪽에서는 피르미노인데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바이널둠은 바꿔야 하는 선수라고 저는 분류를 한다고 보고 피르미누는 이제는 조타에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전방 얘기했잖아. 이건 조타가 주전해야 된다. 근데 조타 부상으로 못 나오니까 다시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두 선수는 저는 이제 교체되는 자원이라고 교체해야 되는 그쵸. 교체 투입이 아니라
그냥 선수단을 교체해야 돼. 세대 교체. 네, 그게 그러니까, 타이밍이 오는 게 아닌가. 주전까지 이제는 안 될 것 같다. 확실한 에이스로 내세우기에는 슬슬 하락세가 오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될 선수들인 그리고 거죠. 리버풀 이 선수들로 잘하고 트로피 많이 땄어요. 리그 우승, 챔스 우승을 했잖아. 근데 그게 벌써 몇 시즌째예요. 그러면 몇 시즌이 지났어. 이 정도면 대다수의 팀들이 코어 라인하고 바꿔요. 근데 나는 지금의 코어가 피르미노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쵸. 그러면 바꾸는 자원으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조타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피르미노를 봤을 때 일단 한 게 진짜 없습니다. 가짜 공격수가 진짜 가짜가 됐고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했더니 뛰질 않았어요. 그래서 팀 공격이 측면에만 머무르게 한 원흉이었습니다. 계속 하프 스페이스를 본인이 들어가면서 좌우 공격의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 게 피르미노의 역할이거든요. 다이아몬드 사사에서는 꼭지점이 제일 중요한데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 꼭지점의 선수가 결국 아무것도 못 해주니까 자연스럽게 공격이 단절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다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연계를 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역습할 때 진짜 패스를 길게 뿌려가지고 역습의 기점이 돼야 되는데 주는 패스마다 다 짧았어요. 안 되지 그럼. 그건 무조건 다 막히는 거거든요. 이런 단점이 있었고 심지어 실점 상황에서 크로스를 쉽게 내준 것도 피르미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르미노는 2시즌째 계속 극심한 기복을 타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걸 알고 있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르미노는 서브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이제는 바꿔줘야 되는 선수다라고 보는 게 맞다. 피르미노는 지난 시즌에는 원정남 타이틀이 붙었고 올 시즌은 원정이고 홈이고 가릴 것 없이 조타가 잠깐 떼어주고 그 뒤에 체력 안배를 받아서 나왔을 때는 살아나는 모습이 있었지만 다시 주중주말 반복하고 좀 부담이 생기니까 결국은 체력 저하가 드러납니다. 피르미노도 이제는 분명 말씀하신 것처럼 좀 교체가 돼야 될 자원이겠고 바이날둠도 지난 시즌 내내 리버풀 팬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답답해했던 선수예요. 이 선수의 특유의 장점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뛰는 활동량이랑 그리고 압박 시퀀스가 있었을 때 어떤 그 장점. 근데 이 선수 자체가 그 장점도 사라지고 단점이 부각되는 타이밍이 왔다. 이 선수도 그렇죠. 바꿔줘야 되는 선수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경기장의 템포를 다 잡아먹어요. 그래. 저는 그냥 그래서 템포 진공청소기로 앞으로 보고 있는데 막강한 흡입력이야 진짜 이 정도면. 템포를 다 잡아먹어 진짜. 이게 베이날둠이 경기 초반에는 사실 괜찮았어요. 막 드리블도 치고 볼도 운반하고 본인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계 중에 오늘 베이날둠이 주사위 던졌는데 숫자가 높았나 보다 이렇게까지 멘트도 했었거든요. 근데 한 번 더 던졌나 봐. 전반 중반 이후에 갑자기 얘가 태도가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 번 잘못 던져가지고 이제 무인도에 갇힌 거죠. 그렇게 해서 막 욕심냈다가. 그래서 보면 베이날둠이 전반 중반 이후로는 말 그대로 개판 5분 전의 경기력이었는데 볼을 잡으면 시간이 혼자만 느리게 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야가 좁고 볼은 계속 잡아두니까 전진 패스가 안 돼요. 전환도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볼만 잡아두니까 브라이튼처럼 간헐적으로 압박하는 팀한테는 볼을 뺏기는 빈도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옆에서 티아고 알칸타라처럼 이제 축구도사가 있는데 옆에서 리턴을 존나 말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진짜 티아고 알칸타라는 이 정도면 진짜 미처 환장할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선수들은 공을 주고받으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지. 진짜 삐져서 독일 가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티아고 알칸타라도 진짜 옆에서 답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고 게다가 전환도 안 돼, 전진 패스도 안 돼, 심지어 볼도 계속 뺏기니까 결국 베이날둠을 대신해서 누군가를 써야 된다. 만약에 새로운 선수를 영입할 게 아니라면 커티스 존스 쪽을 좀 계속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그게 사실 괜찮죠. 근데 커티스 존스도 아직 시야가 좁아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볼도 끌고 아직 드리블 위주입니다. 그래서 결국 커존이 아직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봤을 때 뛸 수 있는 선수가 챔벌린, 옥스, 그리고 벤치에 있는 제이크 케인 뿐이에요. 누구? 제이크 케인. 난 이름도 처음 들어봤다. 예전 리버풀 유망주 중에 허비 케인이라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새로운 선수입니다. 제이크 케인. 미드필드인데 근데 이 선수들 뿐이에요. 어린애들이잖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동안 언급 안 된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케이타. 얘는 없는 선수라고 생각하는 게 낫지 않나요? 리버풀 팬들은 뭐 화가 나겠지만 이 선수는 완벽한 실패 영입입니다. 사실 돈을 많이 들인 선수 아니에요. 오죽하면 그 얘기도 해요. 번호가 한 63번이나 38번 정도 됐으면 이렇게 원망 안 한다고. 8번 달고 있잖아요. 그래. 지금. 8번이 누구 번호인데. 그러니까 누구 번호인데. 근데 진짜 지금 안부 전화 물어도 대답이 오나 마나 싶을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케이타가 이런 중요한 상황이 안 나오고 있는 거는 틀림없이 베이날둠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러한 사단이 나는 것이다. 이게 시즌이 뭐 지나면 지날수록 그다음에 우리가 평가를 하겠지만 나비 케이타는 아마 먹튀 베스트 10 안에 들어갈 거예요. 이젠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돈이 제법 비싼 선수거든요. 와, 심지어 한 시즌 기다려줬잖아. 리버풀 와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로라고 봐도 됩니다. 진짜 제로예요. 이건 환장한 나르시야. 그러니까 케이타가 없고 베이날둠은 이제 답답하고 어차피 베이날둠은 계약 해지돼서 이제 나가겠지만 앞으로 미드필드 그리고 이제 피르미노가 뛰고 있는 공격수 자리 분명 보강이 필요한 자리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리버풀은 클롭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사람은 좋은 감독이니까 팬의 스포츠 그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본인들이 이 리버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조를 갖고 돈을 쓸 것이냐. 왜냐하면 이건 분명히 손을 대야 되는 스쿼드거든요. 리버풀이 지금까지 못해서 손을 댔다는 게 아니라 잘했고 그럼 그 다음을 준비를 해야지. 그렇죠. 예. 그래서 황금기는 끝났다. 이제는 개혁이 필요하다. 예, 좀 이런 얘기로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